초범이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성이 심실상실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범죄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인했을 때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나와버리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거나 재판 단계에서 실형으로 선고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거든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닐 거예요. 3가지 이상이라든가 4가지 이상이 겹쳐질 때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구속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10가지 이유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 성범죄 처벌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초범이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명확하게 범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을 찍은 경우라든가 잠든 상대방을 터치한 경우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하지만 이제 술을 먹고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성은 여성이 술 먹긴 했지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여성은 일어나 보니 그 전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연 성관계 당시에 여성이 심실상실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범죄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범행을 부인하죠. 근데 부인했을 때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나와버리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거나 재판 단계에서 실형으로 선고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구속이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요인 중에 3가지 이상이라든가 4가지 이상이 겹쳐질 때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범죄 자체가 중대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강간자 들어간 거는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고 보셔야 돼요. 카메라 이용 촬영이라든가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도 벗은 모습을 찍은다든가 성관계 영상을 찍은 건 중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찍어도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될 수 있거든요. 강제추행도 머리를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슴을 만진다거나 여성의 성기를 만진다거나 이런 것도 중한 강제추행이거든요. 이렇게 죄명 자체에서 경미한 죄가 좀 있고 중한 죄가 있고 중한 죄가 아닐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실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중대하진 않아도 문제된 사안에서 횟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카메라 이용 촬영도 한 장은 그냥 경미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100장, 1000장, 만장이 된다. 이러면 이제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로 동종 전과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왜냐하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 이러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인 거예요. 3번째 이유는 뭘까요?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구속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성범죄로 고소됐다고 모두 범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범행을 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주장하고 그걸 소명하고 무혐의를 받아야 하죠. 근데 누가 봐도 다른 증거들은 다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자 사진이 들어갈 때 완전히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남자한테 기대서 가고 있는데 자기만 성관계 당시에 멀쩡했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하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은 높아져요. 인정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재판 단계에서 요즘은 공탁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공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든가 공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정도의 돈이 공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만큼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탁만으로는 구속이나 실형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또 구속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5번째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민등록지는 서울인데 부산에서 산다거나 외국에 뭔가 자기의 근거지가 있어서 1년에 반은 외국에서 생활한다거나 이러면은 출석하지 않을 우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또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본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가끔가다 무슨 인스타나 카톡에 게시한 어떤 사진 등이 자숙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파티하는 모습이라든가 여행 가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 범행 이후에 뭔가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이게 자숙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료를 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속 요인으로 판단될 수가 있어요. 7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기는 합의를 받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으니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싶고 찾아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2차 가해라고 해서 이거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준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에 또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나 이렇게 많이 힘들고 나 많이 이렇게 상처받았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판단자 입장에서도 이런 피해자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9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요즘 휴대폰이에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휴대폰을 어디다 버려버린다거나, 경찰이 포렌식을 했는데 막 삭제한 것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뭔가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진다면 증거인멸로 인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10번째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조사받으면서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했을 때 뭔가 반성하는 모습,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 거 맞아? 또 할 것 같은데? 전혀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급적 구속수사로 틀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한 가지만 있다 또는 2가지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서 결국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속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또는 이룩해왔던 모든 터전이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비자가 거부되기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구속된다는 거는 정말로 인생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가급적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도 잘 검토해 보신다면 본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